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저녁 7시가 다 돼가네요. 자, 오늘 하나오션 보는 이유는 금요일날 좀 많이 밀렸습니다. 자,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마감은 했지만 장중에 무려 얼마나 빠졌습니까? 3.6% 빠졌어요. 10만 7천 원을 찍고 나서 밑꼬리를 계속 달아주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 금요일날 10만 9,500원 1.35% 하락 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실제 시장을 알아야 되기에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10월 10일에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상승한 종목은 260개였어요. 반면에 하락했던 종목은 641개. 코스닥 종목을 보면 623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한 종이 1049종목이었습니다. 역시나 주식시장에서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대응을 하셔라.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42주차는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42주차는 다음 주를 의미합니다. 미중시가 또 폭락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간밤에 미국이 중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을 했고요. 자, 트럼프가 이런 표현도 했어요. 자,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는 일은 없다. 나는 너무 바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해서 자, 미중 무역 갈등, 자, 미중 전쟁이, 무역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나. 나스닥 포함해서 3대 지수가 다 꼬꾸라져서 3% 이상씩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41주차를 분석해 본 뒤 42주차, 그러니까 다음 주죠. 42주차의 흐름 예상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편입할 만한 섹터나 종목도 오늘 영상에서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리고 추세가 앞으로 하반기 10월, 11월, 12월 마지막 분기죠. 4분기에는 어떻게 추세 전환을 할 것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횡보가 언제 끝날 것인지 여러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 전망이 정말 많이 궁금하고 정확하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영상 출발하기 전에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영상을 시청하실 일 가장 먼저 영상이 여러분께 열릴 거고 구독자분에게 자, 제일 중요한 건 구독자분에게는 무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실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오션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크게 계단식 2파동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파동을 줬고 두 번 파동을 줬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횡보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 42주차, 그러니까 다음 주 내내도 조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주차에 어느 정도 우리는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41주차 다음 주에도 조정을 맞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마스가 프로젝트 이후에 단기로 급등했던 것이 사실 10주선과 30주선이 이격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 중 하나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점화가 될 때 미국이 조선 분야에서 자, 조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의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좋은 흐름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 사실은 이 중국이 뒤처지고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바로 조선업이고요. 자, 이 조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게 뭐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 심화가 되고 둘이 계속해서 팽팽한 줄다리를 할수록 조선주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지켜보다가 10주선 위에서 갑자기 좋은 흐름이 만약에 다시 나온다. 이러면 그때 우리는 추격 매수가 아닌 자, 추세 전환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고 매수를 할 것이고 자, 신규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금요일 10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은 최근 10거래일 주가가 하락의 주요 요인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조선업계, 특히 하나오션 관련 정책 리스크, 자, 그리고 글로벌 공급 불확실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 약세와 차익 실현이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책 및 외부 불확실성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정책 어떤 거 있어요? 노란봉투법이죠. 자, 사실 이 노란봉투법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이나 쟁의 행위, 어떻게 보면 쟁취하려는 행위가 범위가 확대가 될 경우 조선업 생산이라던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조선업 전반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업종 투자 심리가 동반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실적 및 수급 요인도 한번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 자, 결국은 예상치가 시장 기대치에 미달했고요. 자,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재무 불확실성도 살짝 왔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역시 일부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터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잔여 지분 매각 이슈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바로 오버행, 잠재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게 오버행 물량으로 터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급에 불안 요인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리스크는 분명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및 환율을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왜죠? 유럽하고 미국 등 해외 발주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리스크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다. 자, 모르고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띠틀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니까 이 띠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부딪혀서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띠틀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서 뛰어 올라올 때는 자, 저서부터 막 뛰어 올라와서 도움닫기 하면서 훌쩍 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장애물을 오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산업 은행의 잔여 지분 매각 이슈가 튀어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이미 차익 실현 매물들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기준 이하가 오면 다시 뭘로 대응하셔라?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주는요, 여러분 한번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는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왜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을 타면 4년에서 5년 정도 오르냐면 1번 수주가 터지죠. 그러면 뭐 합니까? 건조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인도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간결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진행하는 소요 기간이 적어도 4년에서 5년입니다. 자, 선박을 계약하고 수주한 이후에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 매출이 잡히기까지 적어도 4, 5년이 걸린다. 자, 따라서 수주가 늘기 시작하면 수익 반영은 시차를 두고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바로 조선주 사이클입니다. 자, 그런데 산업 특성상 공급 조절이 느리다는 특성. 그래서 조선소 증설에 수년도 걸리죠. 수년이 걸리죠. 즉,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이 호황까지 기간이 4,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의 사이클 기준을 한번 되돌아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바로 초불황기였어요. 이때 뭐 있었습니까? 유가가 급락했어요. 그래서 해운 전반적으로 경기가 엄청나게 부진했던 연도였어요. 자, 2021년도에서 2025년을 조금 크게 나눠보면 2021년부터 23년도까지도 회복이 될랑말랑하는 회복기였어요. 자, 그런데 2023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LNG선, 친환경선, 군함, 해양 플랜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작년부터는 또 트럼프의 누구죠?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MRO,
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다 2023년부터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나오션이 먼저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봉입니다. 2016년, 자, 보세요. 2017년, 2020년까지 어떻습니까? 이랬어요. 엄청나게 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부터 조금 올라오는가 싶었더니 회복을 하는 싶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정확하게 2023년, 2024년, 25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3년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나온 수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공급이 따라오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내년까지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때 어땠어요? 보세요. 한 번 사이클 되면 적어도 4, 5년을 움직이는 게 바로 조선주입니다. 지금은 놓을 때가 아니다.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면서 기회를 보고 비중 확대해야 되는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매수하라고 했다고 또 여러분들 자, 올라올 때 막 추격 매수한다거나 또는 지금처럼 떨어질 때 마구 떨어지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계속해서 사줄 현금이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래서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 주식은 여러분 제가 20년 하고 있어요. 제가 40대 지금 중반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20년 하다 보니까 아, 결국 주식은 타이밍 싸움이구나.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정확하게 매수하는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좋은 종목 사면 언젠가 오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좋은 종목도 내가 언제 샀느냐, 언제 파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뭐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을 다 똑같이 하나오션 들고 있다고 이 구간에서 매도 나가서 수익을 여기서 사서 챙기신 분과 여기서 챙기신 분, 여기 올라오면서 사신 분 전혀 다르죠, 수익률이. 자, 결국은 언제 내가 샀고 언제 파느냐의 싸움이죠. 시장을 보면 똑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수익률이 몇만 프로, 어떤 사람은 몇천 프로, 어떤 사람은 50% 수익 내고 손실도 다 다릅니다. 자, 결국 매수는 단순히 싸 보일 때, 자,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세력이 움직일 때,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할 때, 그리고 추세가 바뀌고 상승으로 전환할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고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공포에 살 수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들어가고 탐욕이 취했을 때 뭐죠? 욕심을 그만 부리고 팔고 나와야 돼요. 자, 반대로 매도는 정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있다 보면 오르겠지. 야,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목표가가 올라가는데 20만 원까지 나는 덮어두고 기다려야지. 이러잖아요. 한순간의 미련과 욕심이 수익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자, 익절도 타이밍이고 손절도 타이밍입니다. 자, 결국은 주식은 정보 싸움이고 심리 싸움이지만 마지막에는 타이밍 싸움이 될 겁니다. 자, 20년을 주식하다 보니까 결국 종목이 좋아도 낭패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을 잘 누리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딱 계좌를 보세요. 아, 나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파란불이지? 이미 코스피 지수는 3,600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연말까지 4,000 이상 또 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 금요일 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94,500원 돌파가 나오고 상승을 완전 들어 올려버렸어요. 제가 49,900원, 4만원, 5만원 이하일 때 삼성전자 찍은 종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구간에서 사주라고 했어요. 타이밍을 보고 계속 사주지 말라고. 그리고 삼성전자만 있습니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제가 이럴 때 계속 사줄 현금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 구간 6만 원 기준을 정해서 이하가 오면 사주자 분할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6만 원의 정확한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서 불기둥이 나왔습니다. 6만 원에 사신 분들 7만 5천 원 수익이었죠. 여기서 사신 분들 제가 분할로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고 파는 타이밍 전략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오션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내 계좌가 계속 파란불이다 라고 하시는 분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무료 단톡방을 구독자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무료 단톡방은 말 그대로 무료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구독자 이벤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 무료 단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드리고 있는데
반드시 구독을 먼저 1번 눌러주시고요. 위 번호로 빠르게 숫자 7번을 남겨놓으신 다음에 자 7번을 누르고 구독했다라는 표시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그냥 7번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하고 제가 순차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단톡방에 오면 클릭을 하시고 대기하시면 순차적으로 승인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구독 누르시고 위 번호로 7번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오션 제가 단톡방에서 일일이 언급하고 차트도 띄워드리면서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 타이밍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정보도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산은이죠. 산업은행에서 이제 오버행 이슈 자녀 지분 매각이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자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빠른 정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숫자 7번을 빠르게 남겨서 우리 하나오션으로 수익 극대화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 미증시가 전날 급락이 나왔죠. 자 이제 또 미국에서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중 무역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자 전쟁으로 보면 돼요. 자 미중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 전시가 붙으면 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잠깐 힌트를 제가 드렸어요. 오히려 미중 무역이 갈등이 되고 이 미중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조선주는 오를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럼 올라올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욕심이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가에서 1차, 2차 구체적으로 나눠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하면 절반 매도 30%에서 50%, 2차 도달하면 다시 또 30% 매도,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비중 확대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슈퍼사이클에 조선주가 진입했고 4년, 5년 동안은 호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군다나 트럼프의 입에서 우리나라 조선주를 계속해서 호출할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2025년 여전히 사이클 중반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여기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조선주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고요. 실제 제가 종목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쫓아 사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직까지도 반도체 종목 기술주가 없는 분들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걸 찍으면서 뭐였습니까? 원익 IPS를 사라고 했어요. 자, 실제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사라고 했어요. 이 구간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4만 원 밑돌던 주가가 현재 얼마였습니까? 최고 지금 6만 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또 사도 되는 호재가 있죠. 그리고 부담스럽긴 한데 제약바이오주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재 8조가 넘는 시총이 들어오고 있죠. 그 중에서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사라고 했던 종목이 바로 제넥신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종목 문자로 드린다고 했죠. 보세요. 이 꼭대기에서 떨어졌어요. 13만 8천 원에서. 그래서 20일 이평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자 정확한 지지라인이 밟아줬기 때문에 사라. 그리고 뭐죠? ESMO에서 여러분들 얘네들이 발표를 하죠. 근데 이게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근데 한번 수급을 볼까요? 이거 미리 사셨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제넥신입니다.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냄새 맡은 세력들은 이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넥신 사셔야 됩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 곧 학회에서 발표를 하죠. 자, 이런 종목을 제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차트 기술적 분석도 하겠지만 정보를 여러분들보다 빠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말고도 또 다른 종목이 있어요.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실질적으로 13만 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보세요. 20일 이평선에서 정확하게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상은 절대 뚫리기 어려운 정확한 전에도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전저점에서 계속 지지하면서 크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2025년 ESMO 제가 정확하게 17일부터 열릴 거라고 했죠. 여기에서 AI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대장암 그리고 신세포암 치료 반응이라던가 이런 예측 연구를 발표할 기업입니다.
자, 글로벌 제약회사와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 이 기업 상업화를 눈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께 문자로 발송을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을 눌러주시고 나는 소통방은 필요 없어. 자, 근데 이 종목 탐란에 이 종목으로 크게 적어도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39,000원, 4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8만원, 9만원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 종목 최소 2배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 안에.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위 번호로 뭐라고 남기시면 될까요? 자, 바이오주라고 남겨두세요. 자, 그러면 제넥신 말고 제2의 이 종목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매수 가능한 범위, 그리고 목표가까지 문자로 친절하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건데 단지 여러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문자로 바이오주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 보고선 다시 한번 정확한 지지라인이 확인될 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빠르게 하나오션 다시 결론 지으면 하나오션 버릴 때 아니다. 매도 칠 자리 아닙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아직도 42주차, 43주차는 횡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횡보에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사주지 말고 기준을 정해서 사주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미리 알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어떤 기준가 제가 사실 기준가도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었는데 자, 실제 109,000원 이 라인 이하면 사셔야 돼요. 저는 이때 꼬리를 밟고 올라올 때 107,000원 이하에서 걸어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때도 한번 밀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차트 보고 그리고 이슈 뉴스 모두 수급 작전적 분석을 보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위 번호로 뭐라고 숫자 7번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토요일 저녁인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연휴 내내 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 자, 일단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장중에 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